네,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정부가 조금 전에 안보라니까 얘기한 대로 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올렸는데 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좀 많이 싼 편이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 네. 아마도 도덕적으로 무너진 한전이 제공한 자료하고 일부 전문가들의 잘못된 주장이 네. 정부가 너무 그거를 강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 27개월 동안 5번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네. 주택용은 한 10% 정도 올랐고 산업용은 30% 올랐습니다. 네. 지난 한 2000년대 초반하고 비교하면은 전기요금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다른 상품 기억하시나요? 네.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2,100원을 넘어갔던 기름값이 지금은 1,900원대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 이외에는 아마 우리나라 전기값 인상률로 보면은 굉장히 빨리 올라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OECD 평균에 비해서 70%가 싸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던데요. 그렇게 싼 걸로 따지면 아마 전기뿐이 아닐 겁니다. 다른 것도 많이 쌀 겁니다. 저희 봉급도 아마 OECD 평균의 70%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네. 이게 전기요금이 싸다 비싸다를 자꾸 원가에 비교해서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네. 도덕적으로 무너진 한전이 내놓는 자료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전기를 싸게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상대적으로 기름값에 비해서 전기가 싸게 느껴지는 거죠. 지난 한 15년 동안 정부는 우리한테 전기를 써달라고 강요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기름값에 공장도 가격의 2배가 넘는 유류세를 붙여가지고 폭등을 시켜놓고 네. 2008년에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보면 탈석유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쓰지 말고 전기를 써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전기요금이 싼 게 아니고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수준이면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한전이 워낙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전이 부채가 엄청나고 자본 잠식 상태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소비자하고 산업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분간 지금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가 아주 별납니다. 전력 공급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피크 타임에만 부족합니다. 네, 말씀하신 피크 타임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새로 내놓은 그렇죠. 정책이 피크 타임 때 가격을 올려서 산업용 전기를 조금 자가 발전으로 돌리든지 그게 이제 정부의 논리인데 예. 지난 2년 반 동안 27개월 동안 그게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정부의 시청자들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2011년에 전기요금을 2차례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2월 12일 날 피크 수요가 전년 8월 31일에 비해서 160만 킬로와트가 늘어났어요. 네. 2012년에 전기요금을 또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3일 날 예,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수요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전년 대비 220만 킬로와트가 늘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피크 타임의 전력 수요 절감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럼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은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부가 80만 킬로와트를 절감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 네. 지난 2년 동안의 우리의 경험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요금이 비싸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국민들하고 산업체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비쌀 때는 적게 쓰는 게 상식이거든요. 왜 근데 피크 시간 때 그렇게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주택용은 제가 지갑이 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은 전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산업체는 얘기가 다르죠.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생산을 안 하면 그 기업이 망합니다. 네. 전기요금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돌려야지 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한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피크타임의 전력 수요가 늘었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의 산업 활동이 그렇게 활발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산업체나 농민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네. 난방, 냉방 수요를 전기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두 종류입니다. 네. 크게 나누면 전기하고 기름입니다. 네. 석유 이번에 제품이죠. 등유값은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가능할지 그게 이제 처음으로 정부가 반응을 보여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등유값을 내리고 나서도 그 화석연료에서 얻는 세수가 8천억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내린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피크타임의 전력 수요를 줄이는 거고요. 네. 피크타임의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이외의 난방, 냉방 방법을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지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기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경유를 55%를 수출을 하고요. 네. 휘발유를 30%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수로 돌려서 난방용, 특히 비닐하우스의 난방을 기름으로 하게 되면은 그 농업용 난방 전력 수요는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네. 정부가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에너지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에너지 소비 절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대적 과제고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네. 되는 건데요. 네. 에너지 소비 절약하고 그 이왕에 사용하는 에너지라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망가진 에너지 정책 전반을 에너지 소비 절약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에너지 정책 전반을 손보도록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정부의 입장은 일단 뭐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좀 굳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전기요금 인상에는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크타임 전력 수요 감축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왔던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우리의 경험이고요. 예. 올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요금을 싸게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가? 네. 상대적으로 기름값에다가 세금을 너무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예. 전기요금도 힘드는데 싸게 느끼는 겁니다. 예, 어쨌든 아주 뭐, 난처한 예. 상황이죠. 일단은 뭐 정부 인상안이 발표가 됐으니까요. 뭐 올겨울 또 어떻게 전력 소비가 이루어지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